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철이 박사 통통통 2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무역전쟁은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 설명하겠습니다. 결국은 국가 간의 자유무역주의, 트레이드 오프가 되면요, 서로 이제 호환성이 되는데, 최근에 흐름이 보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자. 우리가 최고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다 보니까 제가 일본이 과거에 미국과 전쟁에서 잃어버린 20년을 온 그 상황을 갖다가 다양한 경험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자, 1991년에 일본이 버블 경제가 무너지니까요, 여기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첫째, 일본은 임금이 동결됩니다. 임금이 동결되니까요, 어떻습니까? 임금이 인상돼갖고 막 가치가 올라가야 되면 좋은데, 임금이 동결되니까 어때요? 소비가 위축되고,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 돈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자, 우리 어디 가서 하면, 전 세계에서 아마 카드를 많이 쓴 나라가 과거에는 우리나라였을 거예요. 우리나라 뭐가 있죠? 다 카드를 결제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한중일 얘기도 막 할 겁니다. 요즘 뭐 중국 갔다 오면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중국은 알리페이나 위챗 갖고 뭐 한 5억, 6억 정도 규모 되니까 중국은 그래요. 야, 위안 가져가서 지금 현금을 좀 쓰고 싶은데 어때요? 중국 국내 시장은 알리페이하고 위챗 갖고 다 되니까 어때요? 거기서 그냥 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글로벌 비즈니스는 호환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1991년도 버블 경제가 무너지면서 소비가 위축되니까요, 여기 기업들 어때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물가는 안정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보니까 소주값이 1,000원 올라가요. 맥주값이 올라가요. 음식점 값 올라가요. 어때요?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어때요? 집에서 먹는 혼밥, 혼술, 혼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죠. 일본은 이 당시에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요, 그 잘 나가던 4대, 5대 증권회사, 마르만 증권이 파탄하고, 지방은행들이 다 그냥 파탄해갖고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기업의 신용도도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이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기업이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1990년, 2000년까지 일본은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잃어버린 10년. 자, 2000년 돼갖고 또 그랬습니다. 수상이 자주 바뀌어요. 야, 우리 희망을 갖고 한번 일본 달려보자 했더니 2010년까지 잃어버린 20년을 가는데, 거기서 하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경쟁력을 해왔고요. 2005년, 6년, 7년 그때 있죠. 일본은 V자 곡선에서 턴아웃 할 수 있는 호재를 만들어서 준비해서 경쟁력 키웠더니 뭐가 왔었죠? 2008년도 가을에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일본이 한번 또 다시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2010년대 갖고 어느 얘기까지 나왔냐면요, 2010년대 일본은 또 잃어버린 30년을 달려가지 않느냐, 이런 상황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가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일본은 2007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일본이 호황인 것 같죠? 절대 호황이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고용 인력이 부족해서, 과거에는 일본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 인력을 갖다가 수급해 왔고요, 고용을 창출한 거에서 상당히 일본은 좀 까다로운 나라였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죠? 해외에 있는 인력을 수급해 갖고 지금 물리 현장, 유통 현장, 제조 현장, 이런 쪽에 인력을 좀 고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10년, 20년 진행되면서 일본에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첫째, 고용 확대가 아니라 고용 축소로 갔고요. 그 다음에 전국의 SOC 사업을 하면서 철도, 공항, 항만, 관련된 무슨 타운, 아무튼 심지어는 일본의 이제 시야쿠슈라고 하죠. 시청, 구청, 이런 걸 갖다 그냥 뻔듯하게 아주 그냥 건물을 잘 져놨어요. 근데 결국 뭐예요? 져놓고 나니까 결국은 관리 비용이 부족해갖고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혁신을 한번 일으킵니다. 2010년대 갖고 KPI를 만듭니다. 자, 일본의 관공서도 그렇고 일본의 기업들도 그렇고, 야, 사람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쉐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성이 너무 중요하다. 일본 기업 잘하는 거 있잖아요. 생산성, 효율성, 최적화.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우리 생산성을 올려서, 과거에 보면요, 우리보다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1980년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일본은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를 달리는 나라였어요. 자, 우리나라 제가 전 시간에 설명했지만 1988년도 우리나라 1인당 GDP 10,000달러 시대였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중국이 1인당 GDP가 10,000달러 시대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비교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3개국의 GDP가 다른 상황이고 학습과 경험의 속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은 최고의 전성기에서 최고의 추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980년대, 90년대에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일본을 추격하는 4마리 용이 있었다 했죠.
닉스입니다. 아시아의 용. 자,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입니다. 그 네 개가 결국은 일본을 추격해오면, 제 기억으로도 1988년에 갔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책을 사서 많이 보고 단행본을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이 곧 일본을 추월할 거다. 이런 시대가 일본의 책들이 막 출판사에 깔렸어요. 근데 우리가 어땠죠? 10년, 20년 지나서 우리가 일본의 반도체 따라잡았죠. 자동차의 일부 쫓아갔죠. 조선사업 결국은 일본 걸 가져왔죠. 근데 이 시장이 결국은 어떻게 됐죠? 우리의 뒤를 지금 쫓아온 기업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가격 경쟁을 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걸 또 뺏어갔죠. 이 상황이 앞으로 지금 중국 시장이 또 어디로 가죠, 여러분들? 동남아, 인도, 앞으로 이제 뭐 10년, 20년 또 아프리카까지 갈지 모르죠.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은요, 학습과 경험한 상황에서 계속 추격자가 많다 보면요, 가치 경쟁에서 가격 경쟁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 시장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 상황이 왔는데요. 90년대, 2000년대 갖고 결국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을 추격한, 여러분들 브릭스라고 아시죠? B 브라질, R 러시아, I 인도, C 차이나입니다. 근데 그 제가 90년대, 2000년대 이제 브릭스 시장에서 유일하게 뜬 게 어디죠? 중국이 떴습니다. 야, 여러분들 중국 시장은 2001년도 WTO 가입하면서 전 세계 생산 공장 되면 어떻죠? 전 세계 제조업 기업이 들어오면서 그나서 생산 공장으로서 변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기후가 따뜻하고 추운 국가는요, 잘 안 돼요. 왜냐? 기후가 따뜻하면 이러한 근로조건도 그렇지만요. 자, 브릭스, 브라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러시아도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고 정부의 방침, 기업의 어떤 상황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과거에 일본 기업이 잘 나갈 때 있었는데, 일본 기업을 추격하는 한국은 원동력이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스피드 문화가 결국 일본을 저는 따라잡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행착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한국이 빨리 온 건 중요했지만은 그만큼 체질 개선하면서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 단계가 한국은 숨고르기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난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골프들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기업인들이니까요. 뭐 이제 PGA도 있고, 그 다음에 LPGA, K, 그 다음에 J인데요. 전 세계 골프장이 가장 많은 나라가요, 역시 인구가 4위 미국이 골프장이 전 세계 4,000개가 있습니다. 자, 일본만 해도 전국에 골프장이요, 호황기 때 2000년대 2,600개가 있었습니다. 자, 한국에 뭐 최근에 골프장 많이 생겨갖고 또 이제 뭐 회원제가 지금 비즈니스 운영이 안 되니까 퍼블릭 돼 있죠. 한국의 골프장 지금 500개 넘어섰습니다. 제가 1990년대, 2000년대 하고 일본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전국에 있는 골프장이 관리 운영이 안 됐어요. 그 다음 거 어때요? 골프장을 매각해갖고, 제 기억으로도 당시에 JP 모간이 골프장도 인수하고,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큐슈 쪽이나 오사카 쪽에 가서 골프장을 많이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2.5배 많지만은 일본의 골프장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여? 5배 이상 많은 골프장이었죠. 근데 이제 결국은 기업도 비즈니스도 중요한 건 뭐냐? 관리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매각을 하든지 도산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게 일본이 잘 나가던,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달리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역 전쟁은 결국은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확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은 국가도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과거처럼 두 나라 간의 문제가 해결됐던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2000년 지나갖고는 글로벌 비즈니스는 다중간에 이제 트레이드가 오퍼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기 뭐예요? FTA 아시죠? 뭐 FTA는 뭐예요? 국가 간의 FTA를 체결하면 그 체결을 한 걸 갖다가 우리가 뭐 못합니다 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예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시아 환태평양 있죠? TPP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다 만들어갖고 손잡은 걸 트럼프 대통령이 딱 하면서 뭐예요? 아시아 환태평양 TPP 무산, 이런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트레이드 오프의 비즈니스가 최근에는 자꾸 보호주의적으로 글로벌의 트렌드 판이 바뀌고 있는 게 지금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국이 강하고 자국을 갖다 지키지 않으면요, 결국 글로벌 비즈니스에는 쫓기는 상황에서 지금 힘들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일본과 한국, 중국, 앞으로 이제 중국도 지금 잘 나간다. 제가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 보니까요, 최근에 27년간 잘 왔던 중국의 경상수지가 올해 적자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랬죠.
중국이 뭐 달러 보유고가 3조 달러 이상 돼갖고 전 세계 1등입니다. 달러 보유고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소비 시장이 커지다가 중국의 고용 창출이 안 되면 지금 중국 사람들 해외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한 번 가면 뭐 몇천 명씩 나가잖아요. 소비가 막혀버리면요. 중국은 지금 뭐 투자, 내수 시장 돈을 갖다 그냥 쏟아붓고 있지만 이 시장이 금융, 부동산, 투자 이런 쪽이 계속 이제 누적돼서 이제 계속 이제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중국 시장 지금까지 잘 유지했던 게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2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철희 박사 통통통 3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